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서울시 9급 가축 육종 문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에 3년 만에 다시 선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는 일반적으로 매해, 다른 지방직도 그렇지만 매해 선발할 수도 있고 대부분 결혼이 나면 선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응시하고자 하는 시도에 그 응시 원서를 자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1번 보기의 혈통표 혹은 표도에서 C와 D 간의 혈연 개수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혈연 개수를 물어봤느냐 아니면 근친 개수를 물어봤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은 근친 개수를 물어보는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육종학에서 특히 기사시험, 산업기사에서는 근친 개수가 뭐 한 90% 이상, 혈연 개수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이번 서울시 문제에서는 혈연 개수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혼동을 해서 2번을 선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거죠. 답은 물론 답을 먼저 얘기하면 3번 0.5가 맞는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이 새로 출제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교재마다 다르지만 교재에 우리가 선택한 축산기사에 선택한 혹은 공무원에서 선택한 교재 64페이지에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출된 그런 그림이라서 보는 순간 이 그림 매우 눈에 익구나. 그리고 이거 전형매간 근친계수와 혈연계수를 나타내는 그림이구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A를 부로 보죠. B를 모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C와 D는 부와 모가 각각 같죠. C와 D는 부와 모가 같습니다. 그래서 전형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2차 시험, 기사 시험의 2차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공식을 암기를 해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1차 시험이라면, 특히 공무원 시험이라면 이거를 보는 순간 답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혈연계수 그러면 0.5, 2에 대한 근친계수 그러면 0.25 이렇게 답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1번 문제를 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사지선다기 때문에 열심히 풀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이것처럼 주어진 명제가 확실한 그런 문제는 그대로 풀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보는 순간 혈연계수구나 0.5 그러면 사실상 한 문제에 30초가 걸릴 수가 없거든요. 이걸 풀려고 하면 몇 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시간 조절하는데 이런 문제들은 항상 기출로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지선다를 대비하실 때는 답을 어느 정도 암기해 두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풀어보면 전형매간 근교계수는 0.25고 혈연계수는 0.5예요. 그래서 우리 에듀피디에서 하는 부민문화사 교재 64페이지를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요 혈연계수와 근교계수 간의 계산하는 식이 다르거든요. 식이 다르고 물어볼 때 혈연계수는 C와 D 간의 혈연입니다. C와 D 간의 혈연이고, 근교계수를 물어볼 때는 앞에서 나온 두 번째 2세대에 걸친 자손 2에 대한 근교계수를 물어볼 겁니다. 공식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2분의 1의 부로부터 여기를 보면 X에서부터 공통선주까지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은 C와 D죠. 그죠? 용어상의 문제니까요. 그 다음에
N-는 D로부터의 공통 선조까지의 세대수입니다. 그러면 공통 선조를 보면 이걸 보면 되죠. 여기서 공통 선조까지는 1대죠. 한 대잖아요. 한 대, 한 대. D도 봐도 1대, 2대죠. 그렇죠. 근데 2에서 근교계수에서 보면 1대, 2대죠. 1대, 2대. 세대 수를 얘기한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혈연계수는 N 플러스 N 다시고 이쪽 근교계수를 보면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근교계수는 N 여기 보시면 N 플러스 N 다시 플러스 1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어요.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2분의 1에 X, C로부터 한 세대, D로부터 한 세대 그러면 2분의 1의 자승이 되겠죠. 만약에 근교계수라면 2분의 1에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한 세대 한 세대 넘어갔으니까. 요 1이 2에 대한 그 한 세대죠. 그래서 요거는 2분의 1에 3승 이렇게 되는 거고 0.125가 되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2분의 1이 자승이니까 0.25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구하면 이제 혈연계수가 0.25구나 0.5구나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개를 같이 0.25 C와 D니까 0.25 더하기 0.25 하면 0.5가 되는 거죠. C와 D를 더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0.125 더하기 0.125 두 개를 더하니까 0.25가 되는 거죠. 요 공식을 한번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러한 공식입니다. 단지 혈연계수는 N 플러스 N 다시다. 근교계수는 N 플러스 N 다시 플러스 1이다. 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실 때는 혈연계수를 물어보는 건지 근교계수를 물어보는 건지 그 두 가지를 주의해서 보시면 육종학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이 문제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항상 같은 패턴을 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선발의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여기가 이것도 전제 조건이죠. 명제입니다. 선발의 효과를 작게 할 리는 없죠. 6종이잖아요. 그죠? 내가 평균치가 10인데 6종을 해서 11을 만들까요? 아니죠. 10이지만 지금은 6종을 해서 15, 20을 만드는 것이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었습니다. 1번 가축의 증식률을 높여서 많은 수의 후보시 가축을 확보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후보시 가축이 많아야 됩니다. 증식이 일단 돼야죠. 2번 능력이 우수한 가축을 되도록 오랜 기간 번식에 활용한다. 자, 그러면 1번과 2번을 놓고 보시면 많은 후보시 가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번식을 하면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죠. 그죠? 내가 한 번 번식했을 때보다는 두 번, 세 번 했을 때 자손수가 많아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명제 조건은 효과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번식에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대를 짧게 한다. 이것이 기본 조건이죠. 세대를 짧게 한다. 이렇게 됩니다. 오랜 기간이 아니라 짧게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집단 내 가축에게 되도록 동일한 환경 조건을 제공한다. 이거 맞죠?